6번입니다.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서원경 부근 사계 촌락. 자, 여기서 벌써 나옵니다. 서원경. 예. 신라 구주 오소경이 있었죠. 신라의 구주 오소경 중에 하나가 서원경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충북 청주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민정문서, 이 당시의 인구 수라든지 뭐 토지 종류, 면적,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던 가축의 수까지 다 파악했던 문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몇 살 이상이 뭐 몇 명이고 몇 살 이상이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그 동주민센터에 행정자료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동대사 정창원, 일본말로는 노다이사 쇼소인이라 부르죠. 여기서 발견이 됐다. 신라 민정문서 이야기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신라의 그런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면은 남아있는 문서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 여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문서의 내용을 통해 이 나라가 촌락의 경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신라 특히 이제 통일한 이후에 신라가 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은병이 화폐로 제작됐다. 요거 고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병, 또 다른 말로 활구라고도 불렀습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 고구려고요. 목화, 담배. 일단 이것만 봐도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알 수 있겠죠. 이건 지금 신라예요. 근데 목화, 담배 하면 특히 담배, 조선 후기잖아요. 불과 몇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이것이 바로 신라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특히 당항성 하면은 또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당나라가 들어왔던 그런 항구이기도 하죠.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됐다. 이거 조선시대, 조선 특히 세조 때 이야기죠. 예, 한참 멀리 떨어진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살수에 이르러 바로 나오죠.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되겠습니다. 예, 뭐 시기로 치면은 고구려 26대 영양왕 때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뭐 밑으로 내려갈게요.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평양 포위했대요. 예, 고구려 망했습니다. 고구려 이때 고구려 왕 마지막 왕인 보장왕 되겠습니다. 예, 고구려 최후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연남산 등을 보내. 연남산이 누구냐면은 연개소문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랑 다르게 나라를 팔았습니다. 나오죠. 보장왕과 왕자 등 20만 명을 이끌고가 아니라 뭐 사실 끌고 간 거죠. 질질 끌고 당나라로 갔습니다. 이게 고구려 최후의 날의 이야기입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왕 때 수나라와 큰 대첩을 하고 또 이후에는 우리가 또 당나라와도 전쟁을 하고 양만춘의 안시성 대첩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멸망 668년에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자, 볼게요.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 왕에 책봉됐다. 요거는 고구려가 망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무슨 괴뢰국가처럼 해가지고 안승이 고구려 왕족이었는데 고구려 망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이후의 이야기죠. 미천왕이 서한편 공격했다. 미천왕 15대 임금입니다. 한참 전이고요. 광개토대왕 19대 임금이죠. 예, 한참 고구려 잘 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먼저 볼게요. 장수왕 이 아들이니까 광개토대왕 아들이니까 20대 장수왕이죠. 예, 보시면 이건 답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자, 영야왕 다음 임금이 27대 영유왕입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봤을 때 우유부단하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서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힘없던 왕족 하나를 데려와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28대 보장왕이죠. 연개소문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사실상 스스로 대망리지가 돼서 독재자로 활동했습니다. 예,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또 계속 국가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오늘 국가에 대한 문제가 초반에 많이 나오네요. 이것은 어디에 중대성에서 중대성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기관이죠? 발해입니다. 중대성, 선조성 이런 기관들이 있죠. 예, 일본의 태정관에 보낸 외교문서의 사본입니다. 특히 이 발해는 일본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뭐 일본과 친하게 외교를 했다 하면은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백제만큼 친했던 나라가 발해였어요. 일본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이 국가에 대한 발해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죠. 광군을 창설해 외침에 대비했다. 예, 요거는 고려 제3대 정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광군사를 설치했죠. 주자감 설치에 인재를 양성했다. 예, 발해의 국립대학 학교죠. 정답 2번입니다.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문제, 골품제 신라입니다. 구주우소경 아까 전에 봤죠? 예, 신라고요.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뤘다. 부여씨 백제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 기간.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3대목을 편찬했다.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 아까 전에 우리가 선덕여왕 이야기했는데 신라의 세 여왕 중에 세 번째 여왕 51대 진성여왕 되겠습니다. 예, 앞에 두 여왕은 백성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많이 펼쳤는데 이 여왕님은 예,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참 많은 시대였죠. 네,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고 예, 이렇게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뭐 도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반란 일으키죠. 그게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각간 위홍이 3대목을 편찬했다고 하죠. 이 위홍도 진성여왕과 친척 관계였었는데 둘이 뭐 간통하고 아무튼 좀 지저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예, 태자 요에게 자기 아들이 아니고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태자한테 진성여왕이 고모가 되죠. 왕위를 물려줬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자, 진성여왕 때 이야기 볼까요? 보기 보겠습니다.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했다. 이거 아까 나왔죠? 31대 신문왕 때 이야기입니다. 신문왕의 장인이었는데 반란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향을 제거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고요. 7대 목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했다. 예, 신라가 아주 잘 나가던 시기 24대 진흥왕 때 이야기입니다. 최치원이 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건의했다. 예, 이때 육두품 출신이었던 최치원이 왕에게 이런 걸 건의를 했어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제발 폐하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치원도 포기하고 나라는 이제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죠.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부여시 나오면 이거 백제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을 하던 그 이야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신라왕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으며 송악을 도읍으로 세운 인물에 대해 말해보자. 신라왕족의 후예이면서 송악을 도읍으로 세웠다. 바로 답 나오죠. 예, 광평성 후고구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후고구려를 세운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궁예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미륵불 자칭하면서 폭정을 일삼기도 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네, 벌써 막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보냈다. 자, 이 당시에 후당 5월이 어디냐면요. 중국의 당나라가 망했습니다. 신라 말에 보면 통일신라가 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망하죠. 근데 당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당나라도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가고 신라와 함께 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기도 했지만 그 후에는 점점 쇠락해서 이렇게 정말 계속 어지러운 상태로 몇백 년을 보내다가 망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생긴 나라들이 후주, 후한 해서 5대 10국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후당, 5월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신을 보냈다. 예, 후백제 견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나서 실제로 삼국 통일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도 했겠지만 또 중국과의 외교에도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후계구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들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금산사에 유폐된 후에 예, 고려에 있던 왕건에게 귀부를 하고요. 왕건과 함께 자신이 세우던 후백제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인물이 되는 것이 견훤 되겠습니다. 1, 2번 다 견훤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했다. 예, 오늘 신문왕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네요. 신라 31대 신문왕 되겠습니다.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청해진 하면 바로 나오죠.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시대 왕으로 얘기하면 신라 42대 흥덕왕 때쯤 되겠습니다. 마진이란 국호와 무태란 연호를 사용했다. 예, 처음에 궁예가 나라를 세우고 처음에는 후고구려였다가 그 다음에 마진이었다가 또 태봉으로 나라 이름도 참 자주 바꿉니다. 궁예가 왕으로 있던 기간이 딱 18년이었는데 예, 그 사이에 나라 이름을 이렇게 2번씩이나 바꿔서 3가지의 이름을 갖게 됐죠. 예, 정답 궁예에 대한 이야기 5번 되겠습니다.